홍준표, 문재인, 이재명 때문에 잠 못 자. 네. 이 홍준표 선수가 요 며칠 굉장히 많은 인터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문재인 대통령이 지금 아주 이재명 때문에 잠을 못 잘 거다. 자, KSOI에서 나온 게, 윤석열이 32.4, 이재명이 28.2, 그 격차를 좁혀가고 있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이낙연 10.3, 홍준표 선수가 4.5. 참 홍준표의 4.5가 너무 제가 좀 안타깝긴 합니다. 왜 그러냐? 홍준표는 나름대로요. 그 4.5에 머물 정치는 아닙니다. 이 이낙연이나 이 이재명에 비하면은 산전수전 다 겪었고 이 양식 있고 뭐 사생활 깨끗하고 나름대로 국가관 확실하고 우파의 가치는 아마 홍준표처럼 선명하고 아주 이 날카롭게 갖고 있는 정치는 없을 거예요. 어쨌든 근데 홍준표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문재인이는 이재명의 28.2라든가 이런 지지율을 보면 진짜 잠이 안 올 거다. 왜? 문재인은 이 노무현의 트라우마가 있을 거다. 그래서 이재명이 대통령이 되면은 나에 대해서 얄짤도 없을 거다. 완전히 밟아버릴 거다.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이재명의 이렇게 지지가 나오면 나올수록 이재명 지지율이 올라오면 올라올수록 문재인은 걱정으로 그냥 머리가 가득할 거다. 그리고 홍준표가 늘 얘기하는 두 번째 얘기는 이겁니다. 자, 만약에 우파 정권이 이 정권을 탈환하면은 문재인에 대해서 역사의 심판대에 세우면은 정치 보복을 할 수 있다 이거죠. 근데 뭐 그럴 리는 없겠지만 전 생각만 해도 끔찍합니다만 이재명이 대통령이 된다. 이러면은 문재인을 보복을 하게 되면 이렇게 보복을 한다고 치더라도 이거는 아무도 정치 보복이다. 이런 소리를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민주당에서. 그렇기 때문에 문재인은 이 정치 보복이라고 공격도 못하고 그냥 얄짤없이 당해야 되기 때문에 이재명의 지지율이 올라올 때마다 문재인의 편두통과 우울증에 치수가 올라간다. 이거는 청와대 안에서도 많이 나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지금 문재인이 이번에 미국 가가지고요. 참 제가 보기에는 완전히 수모당하고 왔구만. 빈대떡보다도 못한 컵케이크, 크랙케이크 하나 먹고 와가지고 대접 잘 받았다고. 너무너무 창피하죠. 그래서 약간 업돼 갖고 왔는데 그동안은 맨날 이렇게 침울하게 있다고 합니다. 네. 자, 이 소리들 멤버님께서요. 홍준표가 입만 좀 걸러서 말하면 좋은데, 네, 그런 이야기 참 많이 하죠. 그렇습니다. 이 홍준표도 그렇고 세상에는 아주 이 뛰어난 인간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분들 중에서 홍준표 형이 있어요. 듣고 보면은 하나도 틀린 얘기가 없어요. 하나하나. 근데 그런 식으로 말하지 않으면은 진짜 좋은데 이런 경우죠. 홍준표가 바로 그렇습니다. 그래서 홍준표는 이 스타일만 바꾸면 되지 홍준표의 컨텐츠는 저는 빛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자 선택님께서는 홍준표 막말이 너무 심하다. 근데 막말의 프레임에 걸려든 게 아닌가. 네, 자 그렇죠. 자 베이지고님께서 확장성의 한계가 홍준표가 너무 뚜렷하다. 많은 분이 지적해주고 계시죠. 그 다음에 키다리 아저씨 최대표님께서 오늘 네 슈퍼챗으로 응원해 주셨어요. 우리 키다리 아저씨님은 늘 함께 아주 언제나 함께 해주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서, 저한테 꼭 이렇게 기운 주시는데 너무 감사드려요. 네. 자, 우리 실로암님께서는 막말이 아니고 팩트 아닌가 정확하게 임팩트하게 찌르면 막말로 그냥 이 공격을 해대고 있지 않습니까? 네. 소리들님, 미국 가서 개망신. 네. 신경자님, 중국 혼밥보다 맛있었나. 네. 아, 금바도리님께서 정읍의 어느 가게 사장님이 홍준표에 투표했다고 합니다. 지방도 자유우파가 많아지고 있습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그런데 이제 홍준표가 또 이재명에 대해서 문재인이 부들부들 떨고 있다. 그래서 이재명이 만약에 된다면은 문재인은 나 죽는다. 이렇게 생각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든지 바꿔보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김두관이나 뭐 이재명이나 문재인이 제일 원하는 사람은 김경수입니다. 그리고 김경수는 제가 여러분께 말씀 많이 드렸습니다만 무죄됩니다.
그래서 김경수를 갖고 어떻게든지 만들려고 하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문재인의 심정을 알기 때문에 이재명이가 이해찬이한테 찰싹 달라붙은 거예요. 그래갖고 이해찬이가 자기의 조직을 다 이끌고 나가서 이미 당 조직을 만들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이게 여의도 증권가 찌라시에서도 있었던 일이고, 또 몇몇 이 언론사의 정보 보고에도 올라왔던 말입니다. 결국 뭐냐, 다음 선거는요 매우 독특한 형태에서 치러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여러분, 윤석열은요 국민의힘에 합류 안 할 가능성도 있어요. 아마도 윤석열은 전당대회에서 당대표가 누가 되느냐를 보고 생각을 할 겁니다. 그리고 윤석열은 안철수하고 지금 은근슬쩍 교감을 갖고 있는 것 같고요. 이 김종인하고는 안 하는 것 같습니다. 윤석열로서는 김종인하고 때를 묻히고 싶지 않다, 이렇게 보는 거겠죠. 자, 그렇다면은 윤석열 뭐 이렇게 있고, 또 국민의힘에서 선수가 나올 가능성이 있어요. 또 이쪽에서 제가 볼 때는 이 당내에서 이 김경수가 무죄를 받아가지고 급조된 후보로서, 급조도 아니죠, 문재인은 김경수니까요. 그리고 이재명은 이해찬이가 당 조직을 갖고 먼 당을 하나 만들 수도 있습니다. 뭐 해찬들 땅이라든가 뭐 해경 땅이라든가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요 다음 선거는 굉장히 다자구도로 될 수 있다. 양강의 다자구도로 될 수 있다. 저는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또 하나는 지금 아예 이재명 죽이기 팀이 비선에서 움직이고 있다는 얘기도 있어요. 이거는 뭐 문재인이 시킨 것도 아니고 문재인의 심기를 봐서 우리가 막 하겠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거죠. 예를 들자면은 해경군 김씨, 이게 아주 애매모호하게 끝난 겁니다. 김부선도 그렇고요, 형님 재판도 그렇고. 그리고 이재명은 워낙에 흠결이 많아서 다시 재공정을 거쳐가지고 리모델링을 하면은 거의 거대한, 이 말하자면 약점, 거의 비리의 종합 세트가 될 수가 있어요. 성남시장 때라든가 경기도지사 할 때 뭐 이러쿵 저러쿵 소문 많지 않습니까? 쟤네들이 어떤 애들입니까? 아주 사악하죠. 그래서 사악함과의 대결로 될 수 있어요. 누가 더 사악하나. 이게 저 여권에서의 대선 주자 일종의 이 랭킹, 이게 사악함의 대결이 될 수 있어요. 누가 더 사악하냐. 그리고 뭐 이런 말도 있잖아요. 해경군 김씨가 계속해갖고 뭐 이 노무현에 대해서도 뭐 시체팔이 고만해라 막 이런 거 막 이렇게 띄우고 그랬는데, 해경군 김씨가 숙대 피아노과 나하고 그렇게 선명하고 그 선열이 낭자하는 그런 트윗을 할 능력이 있을까? 혹시 해경군 김씨의 트윗을 갖고 딴 사람이 한 게 아닐까? 이게 이재명과 해경군 김씨가 끝까지 이거는 김혜경이가 한 게 아니다 하는데, 그러면 김혜경의 이 아이디를 가지고 그렇게 무수히 폭풍 트윗을 할 수 있는 사람은 누굴까? 여러분 맞춰보세요. 대충 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